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전기 기사 파트에 있는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오늘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보통 공부하신다 그러면 일단 생소한 것이 아무래도 용어겠죠.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하고요. 각 파트마다 배워야 될 내용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짚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은요. 첫 번째 차트가 직류기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변압기, 세 번째가 동기기, 네 번째가 유도기, 다섯 번째 차트가 정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여섯 번째 차트에 정류작이라는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류작이라는 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전력전자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구성 요소는 5가지 정도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시험 문제는 여섯 번째 차트인 정류작에서 출제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 한 번 1회 시험 봤을 때 한 문항 정도, 많게는 뭐 두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직류기라는 성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순수하게 직류를 성질을 사용하는 기계예요. 직류소자다 그래서 DC라는 이 전압을 사용해서 발전기하고 전동기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다루겠다. 자, 직류발전기는 초창기 형태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육기관 이 주경야덕보다 건물이 더 큰 상태의 설비가 들어갑니다. 다시 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설비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직류를 사용하지 않고요. 교류를 직류로 변성시키는 그런 직류기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직류 전동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스태핑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더라. 변압기라고 하는 친구는 전압의 크기를 변성시키는 기계다.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변성시키는 기계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지나가시다 보시게 되면 깡통 많이 얘기하죠. 변압기 깡통. 예,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압기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형식은 전압을 변성시키다 보니까 수학적인 부분의 형태의 공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씩 들어가는데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자격증 수준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관련된 부분까지만 이제 하겠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해준다 그래서 많이 머릿속에 남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동기기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수차 발전기, 다시 얘기해서 댐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수력 발전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이제 동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다 또는 동기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도기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전기라는 이 어떤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다 뭐다? 유도기를 사용하죠. 특히 유도 전동기라는 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예요. 아니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팬쿨러 모터다.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한다? 유도 전동기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이 회전체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크게 나온다면 직류기다, 동기기다, 유도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근접한 형태에서 많이들 다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기 전동기라는 파트는 측정기라든지 정밀 오차의 범위를 갖다 줄여야 되는 그런 설비들이 들어갔을 땐 이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네. 이 동기 전동기 가격 자체가 이 유도 전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한 10배에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어가게 되니까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땐 유도 전동기 특성이 동기 전동기 특성을 앞서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갖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장성을 현장성을 기준한다면 유도 전동기 쪽이 여러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자, 정류기라는 성질이 들어갔다. 그럼 이 정류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아답터 생각나시면 됩니다. 핸드폰 충전기 이런 것들이 뭐다? 정류 소자를 사용하는 정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시는 수강생들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파트에 몇 문제 정도씩 나와요.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직류기 5개, 변압기 5개, 동기기 5개, 유도기 5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3개에서 5개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출제자들은 이 기계라는 파트만큼은 한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갖다 많이 뽑아내겠다 안 내겠다 그런 의미는 없고요. 이
5개의 차트를 기본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5개 파트가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파트가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이렇게 변압기 쭉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전력이라는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게 되면 권선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권선 방법은 코일을 감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방법이 차이가 있겠죠. 직류기,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최소 11개에서 13개 정도는 무조건 공부하는 데서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죠. 그래서 가장 요새 이제 최근 경향들이 바뀌고 있는 게 예전에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계산 수식을 집어넣어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아주 단순한 문제를 요구했지만 지금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가고 있냐면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만큼 그 사람이 숙지하고 있느냐를 기준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답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기기기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전압이라는 성질이 나오는데 이 전압은 여러분들이 V라고 쓰고요. 볼트라고 쓰죠. 그래서 전압은 전기가 갖고 있는 압력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압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력에 관련된 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이 전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배전 방식이 정자나 배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전류죠. 우리가 전류를 I라 쓰고 뭐라 얘기한다? 암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페어라는 것은 전기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이냐. 그래서 보통 일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차단기 용량이 다 암페어로 표시가 되어 있지 전압 볼테이지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 자, 저항이라는 성질을 우리가 보통 R이라 하고요. 단위는 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매체는 해석의 차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변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이랬을 때 당시에 변환 효율 상태를 기준한다면 이 저항체는 손실이 되는 것이고요. 순수 어떤 전류라는 값만 가변을 시켜야 되고 이 값을 떨어뜨려야 되겠더라 그러면 이런 값은 고정저항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환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뭐다? 손실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다?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사회 나가셔서 아니면 사회에서 지금 현장을 일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론을 배우게 되면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거기서 발생하더라.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나왔다. 그럼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법칙을 만들었느냐?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자,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라는 측면의 기전력을 유기하는 데 목적으로 개발한 거고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라는 측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전기니까 기전력이라는 성질을 기준하니까 BLV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의 볼트가 되고요. 자, 전동기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BLI에 뭐가 들어간다? 사인 세타라는 크기의 힘의 단위인 뉴턴이 존재하더라. 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각의 소자가 뭐고 뭐 이런 거 굳이 지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스트레스 받아. 자, 여기 항등식이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V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 I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V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다?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I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다? 전류를 얘기하더라. 자, 물레방아가 열심히 돌면 돌수록 그만큼 속도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때 이 회전된 속도로부터 기전력을 유의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회전한다 그래서 이 친구를 회전자라고 얘기합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자석을 만드는 기구다 그래서 무슨 자? 회전자. 요 두 친구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석을 만든다. 무슨 자다? 고정자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럼 이 회전자라는 친구를 우리가 직육에선 전기자, 아마추어라 얘기하는 거고요. 고정자에선 뭐라 얘기한다? 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
그러면 이 회전체가 열심히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회전체의 성질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